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11월이 됐는데 에어컨을 켰다는 얘기도 들렸었는데요. 어제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지구가 끓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이상기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당장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실천에 동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7일 과학인 이정모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그 뜨거움 속에서 예. 땀 뻘뻘 흘리면서 지냈어요. 어제 비 오면서 이제 꺾이긴 했는데 11월 초 며칠 동안도 굉장히 더웠어요. 그렇죠. 이런 날씨가 아니죠. 보통 제가 그 1980년대만 해도 가을이 시작하는 게 9월 23일, 24일쯤 시작했어요. 예. 근데 2010년쯤 오니까 9월 28일쯤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예. 올해는 딱 보니까 서울이 9월 30일에 시작한 것 같아요. 가을이. 예. 근데 가을을 뭐 한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전국을 뭐 종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도 10월 초에나 가을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시작됩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지금 따뜻하다고 해서 올 겨울 날씨가 계속 따뜻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굉장히 심하게 추워지거나 이제 좀 뭐 변덕스럽다랄까요? 기온 편차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 우려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여름에 봄, 여름이 뜨거워지고 가을, 겨울은 또 특히 겨울은 아주 추워지는 예.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뭐 가스값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난방 못하고 힘들게 지냈는데 그렇죠.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가스빈 게다가 한 최근 1, 2년 사이에 뭐 20%, 30%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 이제 그 가스비 폭탄이란 얘기를 했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 과학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학 뉴스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 우주선 루시라는 탐사 우주선이 작은 달을 가진 소행성을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 11월 1일 수요일의 일인데요. 예. 나사의 루시 우주 탐사선이 예. 시속 1만 마일의 속도로 틴키 넷이라고 하는 예. 작은 소행성 사진을 달리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틴키 넷이라고 하는 소행성 사진을요. 예. 근데 이게 바위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예. 두 개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큰 암석은 폭이 0.5마일이었고 작은 것은 0.15마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소행성에 달이 있다는 게 예.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예, 그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좀 헷갈리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자주 등장하니까 좀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유성, 운석, 소행성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다 이제 뭐 사이즈가 서로 다른 돌 아니냐 뭐 예.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다른가요? 기본적인 것은 사이즈의 문제고요. 예. 이게 과학자들도 맨날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태양을 돌고 있는 예. 커다란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예. 천해영, 천해까지죠, 이제는 예.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지구 같은 행성을 돌고 있는 것을 위성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위성은 쉽게 말하면 달입니다. 예. 행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도 지구를 돌고 있으니까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태양계에는 태양 말고도 태양을 돌고 있는 천체들이 다 무수히 많아요. 예. 또 이런 것들 다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음. 태양계에서는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무슨 띠를 이루고 있어요. 예. 태양계에 있는 소행성을 다 모으면 아마 수억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성은 다들 아시겠죠. 저 멀리 있는 천체가 태양을 바짝 돌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 커다란 타원을 그리고 나가는데 거기도 꼬리가 있다는 걸로 이제 우리가 크게 기억을 쉽게 하죠. 예. 유석, 별똥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가 지구 곁을 가다가 지구의 속으로 별똥별이 된 거죠. 지구 예. 중력에 사로잡혀서. 근데 지구에는 대기가 있으니까 대기랑 마찰을 일으키면서 밝게 타는 것을 유성,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유성이 가끔가다 다 타지 않고 지구
나무까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 그것을 우리는 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운석은 좀 행운이든지 무서운 거든지 하는 거예요. 예. 아무 문제 없이 딱 떨어지면 약간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음, 문제가 되게 크게 떨어지면 뭐 옛날에 운석 때문에 공룡이 멸종하기도 했죠. 예. 그리고 지난 1908년에는 그 러시아 퉁구스타 지역에 지름이 50에서 80m 정도 되는 운석이 충돌해 가지고요. 어. 주변 2,000평방 킬로미터 지역이 아주 초토화된 적도 있습니다. 어. 이번에 우주 탐사선 루시가 관찰한 팅키네시는 소행성입니다. 아, 지난번에 그 몇 주 전이죠. 그 남극일지 관련해서 윤태호 작가를 한번 이거 모셔놓고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극에서 조그만 운석을 본인이 발견했다가 잃어버려서 그 이름을 명명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고 그 운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타지 않고 지구까지 떨어진 것을 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나사의 우주 탐사선 루시 이게 언제 발사됐고 무슨 임무를 띠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발사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 된 거죠. 예. 2021년 10월에 발사됐고 2033년까지 10개의 소행성을 탐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원래 예정이 없던 팅큐네시를 탐사를 한 거예요. 예. 가다가 혹시 뭐 중간 단계에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조정을 자세히 할 수 있나를 검사해 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11개로 늘어났고요. 또 가다가 생각이 바뀌면 과학자 생각이 바뀌고 보지 못했던 걸 또 예상치 못한 걸 보게 되면 더 늘어나게도 되겠죠. 아. 그러니까 목성 궤도를 돌고 있는 트로이 소행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예.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소행성인데 예. 그것들을 그 관찰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아. 근데 이 목성 목성 주변에 있는 트로이 소행성군까지 도착하려면 2027년 8월에 여기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 계속 가기만 하면 지루하니까 과학자들이 이번에 새로운 임무를 줬던 거죠. 아, 중간중간에 그 작은 임무들을 수행하는 거네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목성 도달해서 소행성군을 관찰하는 건데 중간에 작은 임무들을 또 수행하면서 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트로이 소행성군을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구 가까이에 있는 소행성을 연구하는 까닭은 이것들이 혹시 지구에 뭐 떨어지지 않을까, 지구에 잠재적인 뭐 위험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지구 가까이 있는 소행성을 연구해요. 근데 팅키네시를 연구하면 비슷한 크기의 소행성들이 지구 가까이로 이동하는 과정을 뭐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루시의 과학적인 목표는 지구 근처를 훨씬 뛰어넘는 것에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또 다른 소행성과의 만남을 가진 후에 2027년에 목성 앞에 트로이 행성군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바퀴 돈 다음에는 또 2034년에 목성 뒤에 있는 소행성 무리거까지 또 가져갈 것입니다. 목성까지 가서 소행성을 연구하는 까닭은 이것들이 원시 천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 초기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태양계 만들 때 그때부터 있던 거니까 이것이 태양계의 생성 과정을 알려주는 아주 멋진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고선 거기까지 가서 연구하는 거죠. 아, 오래된 행성이라 그 연구 의미가 훨씬 크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태양계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천체를 보는 겁니다. 우주 탐사선 이름이 이제 루시였고 딩키네시 네. 그 작은 소행성인가요? 그 딩키네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루시. 그러니까 딩키네시. 루시는 꽤 유명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1974년에 도널드 조앤슨이라고 하는 고 인류학자가 에티오피아의 하나 협곡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인류였죠. 그러니까 이때 이 에티오피아에서 협곡에 있었던 발굴팀의 캠프에는 이 사람들이 항상 음악을 틀어놨는데 이 흘러나오던 노래가 루스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비틀즈의 노래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루스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 노래를 들으면서 이
발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고인류의 이름을 루시라고 하자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노래가 사실은 되게 몽환적인 노래입니다. 음, 근데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의 중요한 단어 루시 스카이 다이아몬드의 첫 글자를 띄면 뭐가 돼요? LSD가 되잖아요. 이거 혹시 마약과 상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비틀즈의 멤버죠 폴 맥카트니가 나중에 이 노래는 마약과 상관이 있다고 나중에 밝힌 적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루시가 인류의 기원을 밝혀준 중요한 고인류 화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태양계의 초기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우주 탐사선 이름도 루시라고 지었고요. 아, 그 팅키넷은 뭐냐? 루시의 에디오피아식 이름이에요. 아, 루시의 에디오피아식 이름이 팅키넷이죠. 그 같은 뜻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아,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루시 탐사선이 가다가 어떤 자그마한 소행성을 봤는데 예. 그 많은 소행성에 이름을 붙이진 않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을 팅키넷이라고 붙인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